모든 전쟁의 배후에 숨은 진짜 승자, 그림자은행의 역사 여러분, 역사상 수많은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우리는 흔히 위대한 장군이나 승리한 국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화려한 승전 퍼레이드와 참혹한 비극의 이면에는 국경도, 국기도, 심지어 그 어떤 충성심도 없이 오직 이익만을 좇는 거대한 제국이 존재해왔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식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제국의 이름은 바로 그림자은행입니다. 역사의 기념비나 애국심을 고취하는 교과서에서는 결코 그 이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대출, 신용, 그리고 투기가 없었다면 인류의 끝없는 분쟁이라는 거대한 기계는 애초에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아닌 르네상스 시대 유럽의 어느 회계 사무소에서 시작됩니다. 15세기와 16세기 아우크스부르크의 푸거 가문이나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 같은 금융 가문들은 은행업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유럽의 왕들은 군대를 키우고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자금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병사들에게는 급료를 주어야 했고 함대를 만드는 데는 막대한 목재가 필요했으며 대포 한 문을 주조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군주들의 국고는 텅 비어있기 일쑤였고 섣불리 세금을 올렸다가는 성난 민중의 반란에 직면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찾아낸 해결책은 바로 민간 금융가들이었습니다. 푸거 가문은 합스부르크 왕가의 자금을 대며 신성로마 제국 황제 선거까지 좌지우지했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그들이 구축한 광대한 신용망을 통해 피렌체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교황과의 동맹을 공고히 했습니다. 이 초기의 은행가들은 전쟁이 단순한 혼돈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반복되는 위기를 왕조의 부로 바꿔낼 수 있는 연금술과도 같았죠. 17세기에 이르러 전쟁 금융은 더욱 정교해져 현대 자본주의의 탄생을 이끌었습니다. 당시 스페인과 기나긴 독립전쟁을 치르던 네덜란드 공화국은 시민들이 직접 군사작전에 투자할 수 있는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곧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는 무역뿐만 아니라 제국의 운명을 건 투기로 활활 타올랐습니다. 한편 프랑스, 스코틀랜드와의 끊임없는 전쟁으로 늘 재정난에 시달리던 영국은 1694년 잉글랜드 은행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는 과거의 고리대 금업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었습니다. 부유한 투자자들이 자금을 대고 국가는 세금을 통해 그 이자를 보장해주는 국가중앙은행의 탄생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전쟁은 더 이상 군대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신용을 바탕으로 싸우는 금융전쟁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상징하는 단 하나의 가문을 꼽으라면 단연 로스차일드 가문일 것입니다. 프랑크푸르트의 평범한 집안에서 시작한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와 그의 5 아들들은 유럽 전역을 잇는 거대한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기간 동안 그들은 봉쇄된 국경을 넘어 자금을 옮기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금과 신용장을 들고 전 유럽을 누비던 그들의 전령은 어지간한 기병대보다 더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었습니다. 1815년 워털루 전투가 끝난 직후 런던에 있던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누구보다 먼저 나폴레옹의 패배 소식을 입수했고 이를 이용해 영국 국채시장에서 엄청난 부를 쌓았다는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로스차일드 가문은 왕과 황제, 심지어 교황청에까지 돈을 빌려주는 최후의 대부가 되었습니다.
비평가들은 그들이 이익을 위해 전쟁을 부추긴다고 비난했지만 옹호자들은 그들의 자금 덕분에 유럽이 안정을 찾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들의 막강한 힘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국주의 열강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을 식민지로 분할하던 시기 그림자 은행 또한 그들과 함께 뻗어나갔습니다. 금융가들은 제국의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한 철도, 항만, 그리고 군대에 자금을 댔습니다. 그 유명한 수에즈 운하 역시 프랑스와 영국의 은행가들이 자금을 조달했고 그 수익은 전 세계 무역을 통해 안전하게 보장되었습니다. 식민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진압 자금을 대출해 주었고 평화가 찾아오면 재건을 위한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전쟁과 평화는 동전의 양면이 되었고 은행가들은 어느 쪽이든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한국인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자본가와 은행들은 조선의 철도와 항만을 건설한다는 명목 아래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짜 목적은 한반도의 자원을 수탈하고 대륙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죠. 전쟁과 식민지배의 이면에는 언제나 이처럼 차가운 자본의 논리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자 전쟁 금융의 무대는 월스트리트와 런던시티로 옮겨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JP 모건과 같은 미국의 은행가들은 영국과 프랑스에 수십억 달러의 차관을 주선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전쟁에 공식적으로 참전하기 훨씬 전부터 미국의 금융이익을 연합국과 단단히 묶어놓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무기 공장들은 호황을 누렸고 주식시장은 급등했으며 이자는 강물처럼 흘러들어왔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패전국 독일의 배상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도스안과 영안 역시 장군이 아닌 은행가들의 작품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도 똑같은 패턴을 따랐습니다. 미국의 은행과 기업들은 거대한 무기 생산에 자금을 댔고 정부가 발행한 전쟁 채권은 애국적인 투자로 포장되었습니다. 이는 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대한민국이 외국의 원조와 차관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지만 동시에 세계 경제 시스템에 깊숙이 편입되었던 과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전쟁의 승자는 방위산업체뿐만 아니라 전쟁 경제 전체를 떠받친 금융기관들이었습니다. 냉전 시대는 이 순환을 더욱 확장시켰습니다. 모든 대리전, 모든 군비 경쟁, 모든 군사 개입은 동시에 금융적 기회였습니다. 인도주의적 원조로 기억되는 마셜 플랜조차 유럽의 재건을 미국의 신용에 묶어둠으로써 미국 은행들을 살찌운 거대한 금융 프로젝트이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수많은 분쟁의 현장에는 항상 금융 자본이 함께했습니다. 무기를 구매하는 정부에 대한 대출, 파괴된 기반 시설을 재건하는 기업들, 그리고 폐허 위에서 통화를 안정시켜야 하는 국가들. 그림자 은행은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며 정부는 언제나 돈을 빌릴 것이라는 확실성 위에서 번성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이 보이지 않는 제국은 더욱 정교하고 거대해졌습니다. 이제는 특정 가문이 독점하던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글로벌 금융기관, 헤지펀드, 투자은행으로 진화했습니다. 오늘날 전쟁 자금은 국채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선물 거래와 같은 훨씬 복잡하고 투기적인 시장을 통해 조달됩니다. 분쟁의 기미만 보여도 방산주 주가는 치솟고 은행들은 무기 제조업체들이 자본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거래를 주선합니다. 사모펀드들은 잿더미가 된 국가의 재건 사업에 뛰어들어 폐허를 이익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가장 의미심장한 것은 현대의 전쟁이 종종 석유, 광물, 가스와 같은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원을 채굴하고 거래하는 데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며 은행들은 바로 그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림자 은행은 밀실에 모여 전쟁을 꾸미는 비밀 결사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금융 권력이 불안정을 먹고 자라며 각국 정부는 부채의 사슬에 묶여있는 수백 년 된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전쟁은 긴급한 수요, 무제한적인 대출, 그리고 세금이나 자원으로 보장되는 상환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결코 멈추지 않기에 그 이익 또한 이자처럼 꾸준하고 확실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모든 전쟁에는 은행가가 있고 모든 전투에는 채권자가 있으며 모든 평화 조약의 그늘에는 금융가가 도사리고 있음을 말입니다. 그림자 은행에게는 국가도 군인도 순교자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국보다도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들의 이익은 돌로 된 기념비가 아니라 재무제표의 숫자들 속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군대가 행진하고 정부가 돈을 빌리는 한 그림자 은행은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조용히 그리고 끝없이 승리할 것입니다.